광양시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지만 지급 방식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해처럼 카드로 발급될 경우 전통시장 상인들이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순천형 권분가게가 다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권분가게는 세탁세제와 화장지 등 생활필수품을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한전공대특별법이 오는 18일 분수령을 맞게 됩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오는 18일 전체 회의에서 법률안 상정 여부를 의결할 예정입니다. 신한 퍼플섬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외신에서도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독일, 홍콩 등 방송과 잡지에서 신한 퍼플섬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입니다. 광양시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오는 4월에서 5월쯤 구체적인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어떤 방식으로 지급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만일 지난해처럼 광양사랑 상품권 카드로 발급될 경우 전통시장 상인들은 혜택을 누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신혜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남에서 가장 먼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광양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광양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 금액과 방식 등은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오는 4월에서 5월쯤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실질적인 지급 시기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경제 활동을 자제하고 있고요.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은 이제 방역에 혼선을 줄 우려가 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상황을 보면서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되자 어떤 방식으로 지급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 방식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줘도 함께 웃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곳 전통시장 상인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 광양사랑 상품권 카드로 지급될까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광양 5일 시장의 경우 점포의 60% 정도에만 카드 단말기가 있고 특히 어르신들이 대부분인 노점은 카드 단말기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별로 쓰신 분들이 없습니다. 솔직히 영세업자들 이렇게 시장 노점 이런 상인들은 그런 시설이 안 돼 갖고 있어요. 대부분의 전통시장 상인들이 재난지원금 사용을 통한 소득 향상 혜택을 누릴 기회조차 없었던 셈입니다. 상인회도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소외된 부분들까지 다 챙겨주실 것 같으면 이번 참에는 좀 지류로 좀 만들어서 뭐 전체는 아니더라도 한 20, 30% 아니면 절반이라도 만들어서 선택의 폭은 좀 기회는 주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광양 재난지원금 지급이 전체적으로 경제 유발 효과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이면에는 소외된 전통시장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광양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순천형 권분가게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생활 필수품을 무료로 나눠주는 가게인데요. 하루 평균 시민 300여 명이 몰려들면서 일주일 만에 문을 닫게 됐습니다. 네, 순천시는 정말 어려운 분들께 이 권분가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강조하면서 재정비 기간을 가졌는데요. 권분가게의 달라진 운영 방식을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주일가량 재정비 기간을 갖고 다시 문을 연 순천 권분가게입니다. 가게 앞으로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생활 필수품 4가지를 무료로 받기 위해 이곳에 온 겁니다. 네, 도움이 많이 되죠. 이거 하나씩만 선물을 받아도 기쁜데 4가지씩이나 주니까 좋고 또 이런 좋은 일을 이렇게 하시니까 여러 가지로 참 좋은 것 같아요. 지난달에는 하루 평균 300여 명이 이곳을 찾으면서 가게 안이 훨씬 더 북적였고 예산 7천여만 원이 일주일 만에 동인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순천시는 읍면동에서 선별적으로 명단을 받아 지원하는 방법도 고려해봤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라도 양보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부가 안 들어오면은 더 이상 운영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좀 배려하고 양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오셔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 권분가게는 20여 가지가 넘는 품목이 구비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데다 물품을 고르는데 많은 시간이 허비됐습니다. 순천시는 가게 안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품목을 4-5가지로 축소했습니다. 세탁세제와 화장재, 라면, 김, 그리고 반찬입니다. 권분가게 재개장 소식에 맞춤형 물품 기부가 이어졌습니다. 어려운 분들에게 이렇게 후원할 수 있는 길이 있어 보여서 저희 방범대 대장님께 이제 허락을 받고 저희 방범대에서도 이왕이면 좀 취지성 좋은 권분가게 후원을 좀 해보면 안 될까라는 생각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찾는 곳 순천 권분가게. 앞으로는 상시 운영이 아니라 기부 물품 조달 상황에 맞춰 가게 문을 열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전남 신안에는 마을 전체가 보랏빛으로 물든 곳이 있습니다. 바로 반월 박지도에 조성된 퍼플 섬인데요. 네, 최근 외신에서도 이 보랏빛 섬의 매력을 조명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고정민 기자가 소개합니다. 작은 섬마을이 온통 보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주택 지붕에서 섬과 섬을 이어주는 다리까지 곳곳마다 보라색 향연이 펼쳐집니다. 이곳은 신안 안좌도에 속한 반월 박지도의 퍼플섬. 봄이면 보랏빛 라벤더가 바람에 넘실거려 그야말로 장관을 이룹니다. 인터넷에서 보니까 보라색으로 이렇게 마을을 예쁘게 만들어 놓고 뭐 백선에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한국 여행 그래서 궁금해했거든요. 어떻게? 여름하고 가을에 한번 더 오고 싶어요. 목포에서 천사대교를 넘어 퍼플섬까진 차로 1시간 반 남짓. 최근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제한되자 여행객들이 한적한 섬으로 눈길을 돌리면서 지역의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일일 여행지로 소개될 정도로 관심을 끌면서 해외 언론이 퍼플섬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유명 언론사인 CNN은 사진 8장과 함께 퍼플섬을 사진작가들의 꿈의 섬으로 소개했습니다. 섬이 보랏빛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을 위험하지만 아름다운 시도로 규정하고 관광객 증가를 보면 분명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폭스뉴스도 2015년부터 시작된 퍼플섬의 조성 과정과 독창성을 설명했습니다. 퍼플섬은 지난해 독일의 위성-TV 방송과 홍콩의 유명 여행 잡지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CNN에서 유튜브로도 나오고 그다음에 폭스 TV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자생하는 꽃과 나무에 리트로 해서 저희가 칼라 마케팅을 시도를 했었는데 이게 아마 주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섬에 자생하는 식물과 생태 특성을 고려해 이른바 컬러 마케팅으로 승부수를 띄운 신안. 외신의 관심까지 더해지면서 외딴 섬이 명실상부한 지역의 대표 관광 명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문입니다. 2월 처리가 무산된 한전공대 특별법이 오는 18일 분수령을 맞게 됩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는 11일과 16일 소위에서 한전공대 특별법에 대한 심의를 거친 뒤 오는 16일 전체 회의에서 법률안 상정 여부를 의결할 예정입니다. 전체 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만장일치로 통과해야만 가능해 2차례 거친 심의가 큰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 법사위를 거친 뒤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한전공대 특별법은 지난달 여당의 삼거 초래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반대로 국회 상정이 무산됐습니다. 전라남도가 비대면 온라인 도민과의 대화를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취소됐던 도민과의 대화를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행사는 기관 단체장과 주민 대표 등 현장 참석자를 50명으로 최소화하고 비대면 참석자를 150여 명 참석시킬 예정입니다.
온라인 도민과의 대화는 오는 12일 광양시를 시작으로 무안군과 곡성군이 예정돼 있습니다. 강진군이 비대면 통합 놀이 프로그램을 추진하는데요. 아가랑 오감만족 놀이는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할 수 있는 비누 만들기와 다육이 재배 키트, 펄트 액자 만들기 등 놀이기구와 방법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모집 대상은 강진에 주소를 둔 60개월 이하 영유아 부모와 조부모 30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강진군 보건소 방문보건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목포 자연사박물관이 9일부터 운영을 재개합니다. 목포 자연사박물관은 기존에 있던 공룡알 둥지 화석을 옮겨 체험과 관람이 공존하도록 하고 2층 육상생명관은 동식물과 곤충을 조화롭게 연출했습니다. 특히 박물관 곳곳에서는 실감 콘텐츠도 적용돼 증강현실과 미디어 파사드 공연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목포 자연사박물관은 지난해 11월 오래된 시설물을 보수하고 실감 콘텐츠의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정비 작업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여수시 치매안심센터가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정기 적성 검사에 필요한 치매 선별 검사를 무료로 실시합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만 75세 이상 운전자는 3년마다 정기 적성검사 경과일 이전에 인지선별검사, 교통안전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여수 지역 고령 운전자는 여수시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면 인지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결과지를 경찰서나 운전면허 시험장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안군이 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와 어가를 대상으로 등록을 추진합니다. 신안군은 경영체 등록에 필요한 증빙 서류가 없거나 거주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이유로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한 세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전수조사를 통해 등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달까지 신안군에 등록된 농업 경영체는 모두 15만 105세대로 전체 세대의 7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흥군 보건소가 운영하는 이동 금연 클리닉에서 지난해 금연을 성공한 사람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흥군 보건소는 지난해 58명이 금연 클리닉에 등록했고 이 중 28명이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이동 금연 클리닉은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동 금연 클리닉에서는 금연 상담사와 1:1 상담이 진행되며 니코틴 보조제나 금연을 돕는 용품 등이 제공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암군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마케팅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영암의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키워드 광고와 소셜 마케팅 등 온라인 마케팅 홍보비로 지출된 비용의 최대 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지출 증빙 서류 등을 가지고 영암군 투자경제과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오는 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서류와 지원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한방 진료를 지원합니다. 전남도는 오는 8일까지 한방 치료 대상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전남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중 자연 임신이 되지 않은 난임 부부의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거주지에서 가까운 한의원과 연계해 1인당 180만 원 상당의 4개월분 맞춤 한약과 뜸 등의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지역민은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서류를 갖춰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이 겨울철 어업인의 소득원인 꼼치 방류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여수 돌산읍 두문포와 개동해역에 1,400만 마리의 꼼치를 방류했고 올해 2,400만 마리 이상을 방류할 계획입니다. 꼼치는 남서해안과 동해 남부해역에서 서식하는 어류로 전남에서는 물메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꼼치 방류량을 계속 늘려 자원을 조성하고 어업인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 체육회가 2021년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사업 공모에 34곳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체육회는 대한체육회가 추진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사업에 장흥과 나주, 강진과 곡성 등 9개 시군이 34곳이 선정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시설이 개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 지역에는 모두 8억여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고 오는 12월까지 방과 후와 주말, 공휴일에 운동할 수 있는 장소로 개방됩니다.